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성문규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장대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시민 가운데에서는 지금 도로에 발이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비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잠시 뒤에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무엇에 대하여 오늘 역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이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북부 지방에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그러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경련 공보 담당관 연결해서 지금 얼마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네,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남부 그리고 영서 지역 이렇게 지금 많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통제되고 있는 구간부터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전 5시 30분부터 청계천이 통제되고 있고요. 서울 서초구 양재천길도 통제입니다. 또 서울 잠수교 보행자 통행도 7시 10분부터는 통제되고 있고요. 예. 강원도 영월의 지방도로 413번도 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악산, 북한산 국립공원 72개 탐방로도 현재 통제 상태인데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강남역, 사당역 등에는 일부 도로에 물튀김 현상은 있지만 교통 통제가 될 만큼 침수된 지역은 없다고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 건가요? 예, 오늘 경기도 평택에 108mm, 용인에 96mm가 내렸는데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강우량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올까요? 예,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내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도에 50에서 100mm, 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내릴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오느냐, 좀 긴 시간에 나눠오느냐, 이에 따라서 참 피해 규모도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봐왔었는데 네네. 집중호우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비로 인한 사고라든가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화성시 동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고요. 동탄 제2신도시개발공사 부산물로 배수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치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오산에서 이재민이 6세대가 발생했습니다. 네. 확인된 피해는 여기까지고요. 일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남구 강남 사거리라든가 이쪽 지역이 피해는 크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곳이 이제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네네. 좀 이 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 수칙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관악구 서초구 지역 특히 우면산 사태 이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이 지역의 경우에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는 산으로 등산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산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등산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곳 주변에는 가지 마시고 네. 돌이 떨어진다든지 또 금이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발견했을 때는 특히 유의하시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운전 중일 때는 일단은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요. 한 60cm 이상 물이 찼을 때는 뭐 도로 통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무리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바닥에 고인물이 옆 차량이나 뒤 차량으로 튀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시속을 줄이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안전거리를 특별히 더 지키고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요즘 국지성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뭐 배수구나 하수구 정비를 미리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뭐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철 역사들도 상당히 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당역 1번 출구 인근의 도로가 침수됐다고 그러고요. 강남역 인근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게 침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침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이제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그 차를 운전하기에 이제 불편한 정도 뭐 그런 경우를 이야기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서울 남부 지역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경련 공보담당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제보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지금 계신 지역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시민들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분당선 야탐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무려 25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현재 경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원인을 조금 조사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김종호 사고조사처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에스컬레이터 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야탐역에서 났었는데, 이번 사고,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네. 지난 목요일 오후 8시 31분쯤에 평소에도 이제 이용객이 많은 야탐역 4번 출구에 있는 상승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 당시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많은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였고, 상승 중이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바로 뒤로 미끄러졌고 또 거기에 탑승했던 이용객들이 하부 승강장으로 넘어지면서 22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예. 네. 참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게 관리 감독을 과연 잘 했느냐? 네.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이제 또 발생하고 그러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야탐역에서 네. 말씀하시죠. 네. 네. 통상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이제 관리 주체, 즉 이제 철도 지금 야탐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유지관리 업체하고 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유지관리 업체라면은 이제 사설 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사들을 하나요? 일선 이렇게 설치가 된 에스컬레이터들에 대해서?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에 의해서 사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원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합동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사고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원인 규명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일단은 제가 합동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관상모터에서 발생하는 이제 구동력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도록 전달하는
구동장치 계통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지만, 예. 좀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구동장치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터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관리 감독 말이죠. 네. 8일, 사고가 나기 8일 전에 관리 감독 한번 점검이 있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그 자체 점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법에 따라서 이 승강기 이 관리 주치나 유지 관리 업체가 매월 그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 내용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 8일 전이었죠,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체 점검을 했을 때, 네. 점검표상에는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연결 체인의 장력이나 이완 상태, 예. 그리고 안전장치의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은, 예. 제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1차적 원인이나 추정되는 구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 체인은 점검을 했지만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거하고 지금 제가 좀 혼돈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 야탐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정밀조사 결과 다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저희가 그 구동장치 계통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지만 한 보름여 전에 그 보수업체에서 그 보수 작업을 하는 가운데 예. 아마 그 구동장치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나 또는 작업상에서 조금 그 오류가 있었던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동장치에 대한 보수 작업을 보름 전에 했었다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작업 중에 이제 잘못이 됐다든가 아니면 미처 점검을 못했다든가. 그것은 이제 그 작업을 그 자체 점검은 이제 기록표상에 그 한 달 전에 이제 상황이고요. 네. 아마 그 이후에 아마 그 일부 그 구동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아마 진행했던 걸로 일단 확인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좀 더 그 경찰들하고 같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구동장치에 한 번 이상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근데 작년에도 한 번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예. 당시도 이제 역주행이었고요. 네네. 그때 사고는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작년에 발생한 사고도 역시 그 구동체인이 끊어지면서 네. 에스컬레이터가 역행되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 24명이 피해를 입은 그런 사고죠. 네. 네. 그때는 체인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사고 조사를 통해서 네.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체인이 절단되고 또 역행 방지 장치 작동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확인됐지만 현재 그 법상에서 네. 승강기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정확한 이제 사고 원인 및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현재 안전행정부의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판정이 나와야 그것을 이제 최종 원인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쭤보는 것은 이게 그 어떤 비슷한 유의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사고 원인과 이제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여쭙고 있는데요. 네네. 5년 전에도 영동포역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역시 이제 20명이 넘게 다쳤었던 거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사고 원인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당시 영등포역 사고도 상승 중이던 이제 에스컬레이터 구동 체인이 절단된 상태에서 네.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하강을 이제 방지하는 역행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역행 방지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역시 뒤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걸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하루 평균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서울 지역만 한 690만 명 된다고 하더군요. 네.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할 텐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 5년간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설치돼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승강기 사고의 약 75%가 넘습니다. 예. 이 중에 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근본 사고와 같이 부품이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도 일부 있습니다. 네. 일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둘째는 이제 승강기를 제조 설치할 때 승강기 제조 부품을 철저히 검증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네. 셋째는 이제 유지관리 업체의 자체 점검이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올바르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보수 기술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 기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또 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예. 손상 부품이 적시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사고 조사처장으로 계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 많이 봐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수평 보행기를 이용할 때 뭐 걸어 내려가든지 또는 장난치지 않든지 또는 스텝의 황색 안전선 안에 서서 핸들레일을 꼭 잡고 이용했다면 예. 80% 이상의 사고는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어린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이 끼는 사고만 3건이 발생됐고 아하. 특히 하절기 장마 기간 중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수평 보행기에서 걸어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져서 골절되는 전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보호자들이 관심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 이 밖에도 이제 정전이나 고장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에도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려 하지 말고 인터폰을 통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승강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승강기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은 여타 이유로 고장이 있을 수 있고 부품이 노후화돼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보수를 담당하는 보수 기술자들은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불편을 참아주는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의식과 환경이 자리 잡을 때 승강기 안전은 확보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원도 안전행정부의 안전정책에 따라서 선제적인 안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보수 인력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도 개발해서 적극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당역 같은 경우 또 강남역 또 일부 그런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일부 침수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외부 출구랑 연결되는 그 에스컬레이터들 있잖아요. 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신발에 묻어있는 빗물로 인해서 아무리 그 스텝에 대한 그 미끄럼 방지를 했다 하더라도 걸어 내려갈 경우에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걷지 마시고 이 노란 스텝 황색 안전선에 서서 핸들레일을 꼭 잡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김종호 사고조사처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속속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보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요. 0390번님, 양평인데요. 비가 말도 못하게 옵니다. 하셨고요. 9133번님, 신내 IC 부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신내 IC가 혹시 어디 부근인지 제가 지금, 순간 잘 모르겠네요. 3110번님, 성수대교 북단에서, 강남 쪽으로 1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하셨고요. 5432번님,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 가양대교 부근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차들이, 오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보내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 서울 남부 지역, 경기 역시 남부나 동부 지역, 이곳에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비 피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 오늘은 박설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소식은 한강 야영 캠핑장 소식인데요. 예.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그렇죠. 또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고요. 예. 한강으로 더위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늘막이나 텐트가 한강 공원마다 쫙 늘어서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열대야 나타나기 시작하면 밤에도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까지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한강변에서 취사까지 하는 분들도 생겨나서 서울시에서 한강 이용 수칙을 고지했습니다. 예. 근데 현재 한강공원에서는 일단 텐트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만 허용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지퍼가 있고 없고 닫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 텐트를 닫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텐트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늘막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해 지면은 철수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몇 주 전에 가이드라인이 회자됐을 때 이제 서울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참 많았다고 해요. 네. 한강에서 여름 나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일인데 원천 차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생각해낸 게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캠핑장을 만들어보자였습니다. 예. 뚝섬과 여의도에 여름철 여름 캠핑장을 열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오픈해서 앞으로 8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개장 소식이 알려지고 처음 인터넷 예약을 시작한 날 시민들 참여가 대단했다고 해요. 사이트 폭주해서 마비되고요. 이렇게 몇 차례 연기된 뒤에 겨우 예약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개장 첫날 캠핑장을 찾아온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자마자 계속 확인하다가 결국 했어요. 사람 많지 않을까? 비는 안 올까? 그래도 좋았죠. 캠핑 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있다가 출근하자마자 일단 한번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이제 그때 마침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수강 신청하듯이 그냥 막 새로 거침하면서 그냥 광속의 스피드로 그냥 신청하게 됐어요.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약을 몇 번 실패하긴 했는데 가격적인 이점과 이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포기 안 하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도했을 때 사이트가 폭주돼서 다운돼가지고 2번 실패 그렇게 하고 다음에 했을 때 되더라고요. 됐을 때 기분? 최고였죠. 네. 대단한 집념의 시민들이 당첨이 되셨군요. 이 여름 캠핑장 총 수용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여의도 캠핑장에 300동, 뚝섬 캠핑장에 100동의 텐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텐트가 4인용 텐트입니다. 그런데 5인까지 입실이 허용된다고 하고요. 텐트 하나당 대여료는 2만 원 정도, 그 밖에 뭐 의자, 랜턴 빌리는데 1,000원,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강 캠핑하면 이제 난지 캠핑장이 생각이 나는데 난지 캠핑장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일단 난지 캠핑장은 1년 내내 운영되는 그 전용 캠핑장이고요. 이 여름 캠핑장은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가격도 조금 다르지만 제일 다른 점은 난지 캠핑장은 개인 취사가 되는데 여름 캠핑장은 정해진 바베큐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체 다른 취사는 안 되고요. 그렇군요. 이건 2002년에 정부에서 한강공원 오염 방지를 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개인 취사는 난지 캠핑장처럼 정화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여름 캠핑장은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운영하는 바베큐 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 만나봤거든요. 한강의 여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가까운 한강으로 오게 되었어요. 접해서 좋았고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가까운 거리라서 쉽게 올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바베큐 구이 할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좀 하고 오랜만에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항상 오던 곳이긴 한데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잠을 자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냥 돗자리 펴고 새벽에 너무 더울 때 나와서 자거나 그랬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일단 돗자리를 위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쉬었다 가는 의미인데 여기는 뭐 텐트도 있고 또 여기 주최하시는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매점도 설치하고 있고 뭐 바베큐 존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기 같은 것도 뭐 한강에서 먹는다는 게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죠, 한강에서. 어떤 느낌인지. 나도 먹고 싶다. 일단은 뭐 바베큐 존에서만 이제 취사 가능하다는 거, 개인 취사는 별도로 안 된다는 거. 그밖에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없습니까? 네, 그밖에 폭죽 등 사용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안 되고요. 반려동물 금지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요금이 조금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캠핑장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차를 장시간 주차했을 때 오히려 주차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장 첫날 갔는데요. 이 여름 캠핑장이 급하게 문을 열기도 했고요. 첫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뚝섬지구 같은 경우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개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요. 네. 또 전기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냉장고 가동이 좀 늦어지고 뜨거운 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빨리 해결이 돼야 남은 여름 시민들이 보다 즐겁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캠핑 즐기는 시민들 조금 더 만나보실까요? 하루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가장 좋죠. 가족들과 간단하게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리하고 비용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여기가 자연이 넓고 기분이 상쾌하다고. 집에 있으면 시원한 선풍기에 에어컨에 이런 걸 다 누리면서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덥긴 한데 이 가끔씩 부는 이 바람 한 잠이 너무 소중하다는 자연의 그 소중함은 느낄 수 있어요. 밤에 한강 보면은 불빛도 물에 비치고 운치도 있고 좋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네. 저절로 노래 한 가닥이 나오네요. 네, 밤에 한강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죠. 네. 예약은 어디서 합니까? 예약은 포털 사이트에서요. 한강 여름 캠핑 치시면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 캠핑 기간 중에 토요일은 예약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평일은 많으니까요. 예. 예약하시고 또 에티켓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수백 명이 같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키셔서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 그치면 한번 나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한강 여름 캠핑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상황을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 문자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 깨어있다 보면 야식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먹고 싶은 만큼 먹기에는 또 다음날 아침에 빵빵해진 얼굴, 또 불어날 체중이 걱정이 되시죠? 오늘 야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뭐 상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야식이 네. 이 낮에 먹는 음식보다는 살찌는데 더 기여한다면서요. 예, 일단 밤에는 활동량이 적고요. 네.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식을 드시게 되면 숙면도 방해가 되는데 예. 실제로 미국에서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밤참을 한 일주일간 먹게 했더니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저하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야식하면 또 위산 분비도 늘어나죠? 예, 야식한 뒤 잠자리에 들게 되면 밤새 위액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침에는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이거는 우리 몸의 체내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예.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저장한 그런 탓입니다. 예. 뭐 야식하면은 뭐 치아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네네. 이 야식을 뿌리치기에는 지금 예. 우리 환경이 너무 이 야식 즐기기에 좋게 지금 노출이 돼 있지 않나요? 이 야식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보쌈이라든가 족발, 피자 이런 것들도 전화 한 통화만 돌리면 20분 내로 들어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예. 저녁 7시 이후 식사량이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증상이 또 오랫동안 반복되면 이걸 야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출한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면은 상당히 굳은 의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야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열량이 낮은 음식으로 좀 바꾸고 또 양을 점점 줄여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야식은 맛보다는 허기를 조금 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밤참을 그래도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권장할 만한 메뉴가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크게 당기지는 않지만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 예, 오일이라든가 당근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오래 식게 되기 때문에 소량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또 은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좀 굽게 되면 쫀득쫀득한 씹는 맛이 일품인데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5알 가량 먹으면은 기침, 가래를 없애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과일이 이제 야식 메뉴로 추천되는 것은 인슐린 분비량이 다른 음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혈당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진대사에도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야식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이라든가 참외, 복숭아, 토마토 같이 여름 과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데 당분이 너무 높은 바나나라든가 그 과일 통조림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과일을 갈아서 마시게 되면 체내 흡수가 빨라져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뭐 회식 자리라든가 술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여기서 과일 안주만 먹을 수도 없고. 예. 혹시 그 술안주로 고기가 좀 당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능하면 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선체액이라고 하면 보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쌈은 상대적으로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요. 그래서 보쌈을 드시더라도 비계는 떼어놓고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말 치맥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이죠. 튀기지 않는 것을 주문하되 껍질은 가급적 떼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이제 지방만이 닭고기 경우는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동이나 라면도 많이 당기는데 말이죠.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둘 다 아주 열량이 높은 음식이죠. 이 라면의 경우는 한 500칼로리, 우동은 약 700칼로리 정도에 달하는데요. 우동이 더 많아요? 약간 속이 허전한 정도라고 하면 작은 컵라면 정도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컵라면도 열량이 한 300칼로리 정도는 됩니다. 라면이라든가 우동보다는 밥을 이제 국에 말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그 밥과 국은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좀 소화가 조금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맵고 짠 찌개라든가 탕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밤에 이제 자다가 갈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 쉬워져서 그래서 이제 아주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야식에 대해서 정말 여쭤볼 것도 많은데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좀 특보 형식으로 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제보도 받고 보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프리벤션.com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여기서 나쁜 야식 5가지를 뽑았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쁜 야식 종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방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만약에 밤에 탄수화물 보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 한 입 분량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쇠고기, 돼지고기, 치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나 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과식도 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매운 소스 같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 음식도 나쁜 그 야식이라고 합니다. 향신료를 넣었거나 매운 음식은 위와 장을 자극해서 푹 자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어쨌든 밤에 좀 당긴다시피 싶은 음식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야식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중앙일보의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높아서 꿉꿉한 장마철입니다.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날 보기 좋은 청량감 넘치는 뮤지컬 헤이 자나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도시 하트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스캔들이 펼쳐지는데요. 하트빌에는 큐피트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나. 자나 덕분에 하트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사랑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커플이 위험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상상을 초월하는 스토리, 에너지 넘치는 춤으로 엿보는 그들의 러브 스캔들, 헤이 자나,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가 여자들을 비롯해서 27권의 책을 발간하신 분이죠. 김종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겠어요. 예. 오늘 주제가 이제 괴테처럼 사색하기인데. 그렇죠. 사색이라는 것이 뭔가요? 사색의 가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색의 가치는 지금 저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면 다 사람들이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잖아요. 핸드폰 꺼내고 마치 손가락만 있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온몸에서 자기가 필요 없이 그걸 보면서 과거 100년이 지나면 사람이 손가락 한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요즘에 책을 많이 읽잖아요. 어떤 책 1년에 100권 읽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괴테 같은 사람이 한국에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남이 쓴 거를 그냥 글자만 읽은 거예요. 자기가 사색한 게 아니고 사색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목록 채워가기 뭐 이런 건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난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검색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서 사색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보통 보다 보면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뭐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못 읽는데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가치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책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사색을 통해서 다 얻어낸 지식이라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네요. 독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독서도 아니고 지금 사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괴테는요? 어떤 방법으로 사색을 했나요? 그 사색이란 게 보통 괴테는 산책을 많이 했어요. 산책을 많이 했는데 산책도 그 철학의 길이라고 괴테가 걸었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도전을 해요. 자기도 괴테처럼 이렇게 사색하고 싶어서. 근데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오르막길이에요. 그 산이에요, 산. 산 등성이 이렇게 오르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숨 헐떡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괴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괴테가 몸에 그 힘든 게 집중하지 않고 사색의 즐거움에 빠진 거죠. 걸으면서. 그리고 뭐 괴테가 그렇게 사색하는데 중간에는 뭐 지식이 없으면 사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괴테는
그 식탁 친구라고 밥 먹을 때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뭐 교수도 있고 운동선수 뭐 아니면 예술가, 작가, 정치인들을 다 모아놔서 밥 먹는 데 집중하지 않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일단 하루에 3번 사색했어요. 한 번은 점심에 식탁 친구와 같이 사색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괴테가 경청을 잘하니까 경청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괴테는 경청한 게 아니고 들으면서 사색하고 있던 거예요. 한 번 사색을 하고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혼자 철학의 길을 올라가서 2번째 사색을 하고 마지막에는 밤에는 산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사색을 했어요. 마차를 타고. 예. 그다음 2번 사색한 거를 결론 지은 거죠. 자기 이제 지식으로 딱 습득할 수 있게 3번째 사색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 사람들은 저희 같으면 여기 남산이라도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보통 사색이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그냥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하고 끝나요.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일어나서 비집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죠. 근데 괴테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연극도 좋아하고 좋아했는데 그걸 보면서 괴테는 그 감동에 잠깐 빠지고 나서 다시 현실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길에 남을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의 삶과 계속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이런 그냥 영화를 보면서 보고 감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감동과 내 삶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진짜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재밌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필요가 없죠. 보통 우리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돼야 되니까 생산할 수 있도록 뭐 끊임없이 자기를 사색을 해야 되겠죠. 영화에 대해서. 같이 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든지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는 끝난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너무 슬프지 않아 잘생겼어 이런 거 말고 너무 그런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거 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연화가 되면 좋겠어요. 연화는 이렇게 물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 감동의 그 본질을 찾는 거죠. 왜 감동을 내가 받았냐.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냐. 그래서 괴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그 연극도 끝까지 봤어요. 그 증오심을 기르기 위해서 열받잖아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연극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내 작품은 어떻게 하면 재미없게 만들 수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배운 거죠. 네. 그래서 뭐 재미있든 없든 뭐든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색을 통해서 뭐 자기가 못 보는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색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아니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 멍하니 공중을 허공을 바라보면서 사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메모를 하면서 사색을 해야 되는가? 사색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요? 괴테는 항상 메모를 했어요. 매일매일 메모를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의 기록을 계속 체크한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딱 메모를 통해서 이 도시가 이제 곧 미아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리모델링 될 거야 이런 거를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마 괴테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부동산 왕이 되지 않았을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기 개발할 거 이런 거를 사색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어디가 개발하고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준비가 하고 어디 미동이 보여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완전히 매트릭스 현상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요즘 주부라든가 학생, 직장인들한테는 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장도 저는 오래 다녔었는데 저는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항상 한 밥은 몸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색은 뭐 내 정신을 위해서 먹는 밥이잖아요. 몸을 위해서 20분 투자했고 정신을 위해서 정신이 더 중요하니까 정신을 위해서 40분 정도 투자를 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근처가 항상 산이 많았는데 보통 직원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밥 먹고 집 앞에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커피를 마셨는데 저는 그게 우아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련해 보였고 어쨌든 회사도 성과를 통해 이렇게 좀 심했나요? 좀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말라가고 있다는 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걸 하나 끄집고 나와서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문제가 나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최근엔 삼성의 임원들 취재했었는데 임원들 중에 한 명은 답이 안 나오면 그 현대미술관에 가서 계속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과 내 일과 연결시키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런 면을 좀 길었으면 좋겠어. 직장 근처에 예술관 이런 게 있으면 찾아가고 아니면 그냥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그 변화를 보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 당장 한번 실천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비 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점심도 네. 좀 평소에 먹던 분 말고. 네, 그렇죠. 혼자 먹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좀 바꿔보든지. 전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장인들 맨날 만나봤자 회사 뒷담 하나 하고 상사 욕이나 하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반복이잖아요. 네.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 만나서 자기 뭐 괴테처럼 다양한 분야 정치인, 뭐 예술가, 교수 이런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저절로 공부가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우산 쓰고 빗소리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또 도움이 되겠죠. 요즘 뭐 차 광고도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게 타는 겁니다. 아, 네. 우산 써보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괴테 사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의 제보가 속속 들어왔는데요. 1155번님. 지금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 가양대교 전부터 계속 밀리네요. 가양대교면은 지금 강서구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여의도 쪽 지나는데 비는 좀 멎은 듯합니다. 하셨고요. 네, 3303번님 사당동 지금은 좀 조용해진 듯합니다. 아침 나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온 지역이었었죠. 사당동 지금은 조금 조용해진 듯하다고 그러셨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계속 받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LTE로 영화 보고 데이터 받고 쇼핑하고 데이터 받고 길 찾아가고 데이터 받고 백업하고 데이터 받고 U+에서 데이터를 받자. 7월에는 데이터를 쓰고 최대 5기가를 돌려받는 신기념 U+ LTE 데이터백 프로모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U+.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수도권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오늘까지만 수도권투데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윤범,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성문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